드로산데몬 글로보섬. 집에서는 알록달록하게 물들이기 참 쉽지 않죠. 이 친구는 저희 집 슈퍼 글로보섬인데요. 늦봄에 발색을 시도하려니 아주 일부 잎들과 몇몇 잎들의 끝부분만 살며시 물이 들었어요. 글로보섬을 예쁘게 물들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광량. 밤 시간을 제외하고는 밝은 빛을 듬뿍 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저온 노출. 봄, 가을에 밤에서 새벽 기온 정도의 저온과 따뜻한 한낮 기온의 일교차가 필요해요. 세 번째, 부족한 수분. 화분이 전체적으로 마르고 나서 물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이어서 나누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초록의 좀비제니입니다. 오늘은 오렌지 백금과 스킬패드 글로보섬 하엽 정리를 좀 하면서 드로산데몬 글로보섬을 어떻게 하면 더 알록달록하게 물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글로보섬은 단순히 건강하게 키우는 것과 예쁘게 색을 내는 것이 조금 다른 식물인데요. 특히 붉은색,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계열의 색감은 식물이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글로보섬의 색을 만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조건, 수분, 빛, 그리고 온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리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식물은 강한 환경에 노출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소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인데요. 이 색소는 강한 햇빛이나 추위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식물도 안토시아닌을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글로보섬은 노랑, 주황, 보라 등등으로 아름다운 색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죠. 첫 번째는 수분 스트레스입니다. 글로보섬은 원래 남아프리카의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식물이래요. 그래서 충분히 성장한 개체라면 약간 건조한 상태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물을 주면 식물은 지금 물이 부족하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내 수분 손실을 줄이고 보호 색소를 더 생산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된대요. 이 과정에서 잎 끝이나 잎 가장자리부터 물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수분 스트레스는 약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물을 끊으면 잎이 말라 우수수 하엽지고 심하면 뿌리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단수하는 것보다는 뿌리 크기에 타이트하게 맞는 사이즈의 화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작은 화분에 흙이 온전히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는 방식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빛 스트레스입니다. 식물은 햇빛이 강해질수록 잎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토시아닌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품종이라도 실내 창가에서 키운 개체보다 강한 햇빛 아래에서 키운 개체가 훨씬 붉고 화려한 색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갑자기 한낮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잎이 타거나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량은 충분히 확보하되 서서히 적응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발코니 환경이라면 아침 햇살부터 점차 적응시키면서 광량을 높여주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수분과 빛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세 번째 조건 때문에 한국의 여름 실내 환경에서는 발색을 내기 어려운데요.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저온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다육식물들이 그렇듯 글로보섬도 온도가 낮아지면 색이 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이 되면 여름보다 훨씬 강렬한 색감을 보여주는 개체들을 볼 수 있다는데요. 이 역시 식물의 생존 전략 때문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데
강한 빛은 여전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식물은 세포 손상을 막기 위해서 안토시아닌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빨강, 보라, 주황 같은 색소 발색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저온 스트레스 역시 적당해야 합니다. 글로보섬은 어느 정도 추위를 견디지만 지속적인 혹한이나 영하권 환경은 발색이 아니라 생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봄과 가을의 밤 기온처럼 15도 내외의 저온이 물들이기 딱 좋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늘한 환경과 충분한 빛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을철 발코니 환경에서 글로보섬이 가장 화려하게 물이 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봄이 예쁠 것 같고요. 여름에는 광량은 좋지만 온도가 너무 높고 겨울 실내에서는 적당한 저온 환경을 주기도 어렵고 광량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글로보섬을 올해 늦봄에 처음 들여와서 발색을 진하게 낼 시기는 놓친 것 같아요. 올 가을에는 좀 더 알록달록하게 물들여보고 싶습니다.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밤바람 선선해질 가을에 다시 시도하고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보면 글로보섬의 아름다운 발색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색소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발색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조건은 수분 스트레스, 빛 스트레스, 저온 스트레스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목표는 건강한 스트레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너무 강한 스트레스는 발색이 아니라 식물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하게 키우면서도 조금씩 환경을 조절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글로보섬도 더욱 화려한 색감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엽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느새 물들이기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이렇게 한 알 한 알 하엽 정리를 하다 보면 잡생각 없이 평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올여름 무사히 보내면서 글로보섬 친구들에 대해 계속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초록하세요. 고맙습니다.